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이 NC소프트가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약 500명 정도의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이 박병무 공동대표이사라는 분이 원래 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을 공동대표로 모셔오면서 그 양반한테 정권을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효불급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줄이면서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신작 게임들을 런칭한 게 시장에서 반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스론 앤 리버티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실패했지만 국내에서 별로 흥행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런칭한 것은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동시 접속사가 33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안착하고 있다는 말이 아직 초기이지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NC소프트는 기존의 비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 성공한 게임, 즉 돈을 벌어다 줄 게임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리니지라는 게임이 말 그대로 이제 노후화되면서 점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 리니지 게임을 사용하는 게이머들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지 게임에서 이탈하는 인력들을 새로운 신작 게임에서 새로 모집하면서 이 교체, 어찌 보면 게임의 이제 게이머들의 신구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번에 스론 앤 리버티가 아마존 게임즈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런칭한 것은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마존 게임즈라는 중간에 다른 이 배급사를 두고 하는 런칭이기 때문에 NC소프트가 먹는 몫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라는 더 큰 판에서 이 게임을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NC소프트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마존 게임즈와 손을 잡고 이 런칭을 한 TL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안착을 하면 이 NC소프트에게는 실적을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니지 IP를 이용한 신작 게임 저니 오브 모나크가 이게 발매되자마자 이제 사전 예약에만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리니지 IP라고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지만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이게 많이 노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리니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맨날 가는 그 뒷동산 등산로를 그 둘레길을 매일 가면 지겨워져서 점점 이제 가기 싫어지듯이 기존 리니지 게임에 지쳐가던 때 이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이 똑같은 리니지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또 거기에 새로운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게임인 양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리니지 IP를 이용한 이 게임의 다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전 예약만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리니지 기존 오래된 리니지 게임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게이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게임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저니 오브 모나크의 이 사전 예약 100만 돌파는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NC소프트의 게임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이 리니지도 그렇고 리니지2도 그 대부분 다 보면 1998년도에 처음 나오고 2003년에 나오고 2008년이나 꽤 오래된 벌써 한 10여 년 내지는 20년 된 게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게임들이 그 기존 회사를 먹여 살려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2015년 넘어서 2017년부터는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진화가 된 것이죠. 그 모바일 게임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다 안착이 되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노후화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좀 너무 적응이 오래되면 이게 지겨워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작들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2023년에 그 TL이라고 Throne and Liberty라는 게임을 내놨지만 이게 처음에는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번에 24년에 글로벌 시장에 그 아마존 게임즈와 함께 런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좋은 것이죠.
예, 그나마 죄송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돈을 벌어다 주면 국내 시장이든 해외 시장이든 돈 벌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아마존 게임즈와 나눠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줄 수는 있어도 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더 큰 파이에서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꼭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TL이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런칭해서 좋은 반응을 얻는 건 실적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니지 IP를 이용한 신작 게임이 시장에서 이제 사전 예약을 받는데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건 나름대로 이 리니지 게임즈에서 좀 지겨워하던 그 게이머들이 이 신작 게임에는 같은 IP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NC소프트는 전반적으로 이 매출 외형도 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그 게임들이 노후화되고 거기 때문에 이제 노후화된 게임에서 게이머들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숫자가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차하면 이게 적자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 오고 있던 그런 찰나였죠. 하지만 이번에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줄이고 하면서 이런 염려를 좀 많이 좀 낮춰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게임별로도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나 양쪽 다 이제 점점 매출이 줄고 있는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게임이 노후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그 요번에 이제 그 김태칭 대표나 이쪽 특수강의 포함해서 11.99%가 최저주인데 이 실적이 더 나빠지면 이 NC소프트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민연금도 이 올 연초에 NC소프트에 대한 지분율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줄이지는 않고 있지만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역시나 이 박병무 공동대표를 유입시킨 건데요. 이 양반이 예전부터 이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결국은 김택진 대표가 구조조정에는 자신이 없었는지 이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을 외부에서 영입한 박병무 공동대표에게 맡기고 자신은 게임 개발이나 이런 쪽에 총괄을 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그 맡은 바를 이제 나눈 것이죠. 업무 분장을 한 건데 이 박병무 공동대표가 그 공동대표로 영입되자마자 지금 발빠르게 그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엔트리브 소프트는 이 게임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거 바로 이제 청산시켜 버렸죠. 그리고 다른 그 분사하는 게임 외의 사업부들을 분사를 하는데 여기에 한 350명이 NC소프트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인원은 NC소프트를 퇴사하는 걸 처리해서 일단 NC소프트로부터는 이제 벗어난 인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NCQA라는 회사와 NCIDS라는 회사를 아예 분사를 시켜서 한 약 360여 명을 이제 외부로 이제 NC소프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벌써 뭐 엔트리부 포함해서 약 500명 정도가 회사를 떠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NC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하는데 이제 그 관련돼 있던 이성구 CBO가 새로 이제 신작 그 리니지 IP를 이용한 게임을 내놨죠.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괜찮은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이 신작 게임이 연이어 그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서 지난번 40만 원대 가격에서 지난번 15만 6,900원까지 이게 8월 5일날 기록한 가격인데요. 여기까지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 반등이 나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박병무 공동대표가 유입되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 타이밍에 공개를 한 신작 게임들 TL 같은 경우는 신작이라 부르긴 그렇지만 TL이 아마존 게임즈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런칭한 게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리니지 IP를 이용한 신작 게임이 사전 예약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이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흥행 조짐을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이 NC소프트에게는 나름대로 이제 그 호재성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이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작 게임을 새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히트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이 NC소프트가 보여줘야 됐습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게 요번에 그 TL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런칭 또 이런 거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NC소프트의 이 성장성은 신작 게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일단은 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진전을 보이고 있고 비용은 줄고 매출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마진이 늘어나는 부분이 순이익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고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선취매를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